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은 비대칭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보형물이 문제가 되었거나 그 다음에 촉감이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신데 오래돼서 하시는 분도 가끔 있으시고 원래 이렇게 오래 좀 수술 경과가 지난 분들도 재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래에 있는 보형물이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봤을 때 가슴 모양이나 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 괜찮다, 그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에 따라서 몸이 뭐 얼굴도 그렇지만 처지잖아요. 그 모양이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어서 보형물은 그 위치에 있죠. 그 위치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자기의 원래 가슴의 모양이 처지고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예쁜 상태가 돼서 수술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게 아니신 경우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가끔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10년마다 바꿔줘야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꿔줘야 된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한 30년 된 것도 교체를 해봤는데 뭐 안 터지고 잘 있으신 분도 계셨어요. 그럼 별 문제가 없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예 아니 뭐 그거를 굳이 무슨 어떤 원칙이 있다고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원칙적으로 안 해도 된다, 그것도 뭐 세워져 있는 원칙은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필요가 없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재수술 시에 그 네. 보형물은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게 필수인가요? 교체를 하는 편이 좋아요. 꼭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니고 교체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수술하고 바로 하는 경우는 보형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겠죠. 뭐 터졌거나 집어넣을 때 뭐 일이 있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괜찮았단 말이에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는 뭐 1년 2년 괜찮았는데 뭐 어떠한 이유로 다시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년 20년도 가는 보형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열고 들어갔는데 이거를 1, 2년 썼다고 그냥 다시 쓴다? 이게 중고를 쓴다는 거는 언제든지 이게 바꿔놓거나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 그걸 중고를 쓸 수가 있는 거지, 수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수리하러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일단 한번 열고 들어가면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오는 게 좋다. 최상의 상태, 새 거로 넣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궁금해요. 재수술 시에 네. 기존 절개 부위가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 절개 부위를 다시 사용을 해도 되는지. 사용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 흉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흉이라는 문제가 크잖아요. 성형수술할 때 결정을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물방울 타입을 넣을 때는 좀 다릅니다. 물방울. 지금은 뭐 안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방울은 언젠가는 컴백한다. 이건 컴백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시기가 문제일 뿐인 거고 언젠가는 컴백을 하고, 왜냐면 걔가 모양이 더 이쁘니까. 그리고 컴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방울은 전에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앞뒤 위아래 상하가 위치가 정해져 있는 보형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돌아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형물이 직경이 10cm가 넘는 애가 기껏해야 커봤자 5cm, 짧으면 3에서 4cm 짜리를 열고 10cm 짜리를 집어넣는데 뒤집어지지 않고 똑바른 위치가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겨드랑이는 못 씁니다. 힘들어요. 뭐 잘하시는 분은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 제가 안 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이게 옆으로 돌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요. 근데 앞뒤가 뒤집어서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진짜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원장님들은 잘 모를 텐데, 그게 딱 들어갈 때 지멋대로 들어갑니다. 일단 지멋대로 들어가서 일단 그 안에서 맞춰야 돼요. 딱 맞아 떨어지면은 가슴 모양이 갑자기 확 예뻐져요. 그게 느껴져요, 진짜.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있으면 그거 써요. 지금도 그거 물으시면, 어제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셨는데, 어제도 그거 지금 안 넣어주신 지 꽤 됐어요. 한 10년 됐나 그거. 그럼 이게 편식적인 질문인데, 그럼 물방울로 수술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산이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게 수술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재료가 나와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지 하죠. 근데 그렇게 그러면 수요가 많았는데 수술 방법이나 모양에 좀 비대칭이 많아서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그게 특정해서 그 사실 알려진 건 아니었어요. 유방암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능성 때문에. 그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미국에서
유방암 중에 특정 암이 있어요. 그 암이 갑자기 탁 튀어올랐어요. 얘가. 왜 튀어올랐지? 그래서 그쪽에서 내과 파트, 유방암 그쪽 파트에서 다시 리서치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과거 히스토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 수술을 했다? 라는 공통점이 나왔는데 한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거든요. 어떤 보형물, 누굴 뭘 썼느냐. 근데 한 회사 제품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싹 걷어갔죠. 그게 싹 들어갔었는데 그게 벌써 한 30년,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게 미국의 다우 코닝사가 그걸 만들었었는데 그거 결론도 나기 전에 환자한테 배상해 주다가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유방암하고 이 보형물이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약간 원장님 콘텐츠 찍다 보면 약간 꼬꼬모 느낌이. 꼬꼬모가 뭐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희 네. 그럼 회복 기간도 혹시 차이가 있나요? 회복 기간은 조금 길어지는데 크게 차이가 없어요. 흉이나 이런 것도 더 그럼 신경 안 써도 원래 회복대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데이터는 원장님께서 다 보셨으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흉이 안 좋으면 그게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는 게 흉이 안 좋으면 흉이 안 좋기 때문에 다시 뭘 해달라고 안 오니까 그거를 별일이 없었을 것이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저는 그런 경우보다는 환자가 환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망한 경우보다는 별 일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슴 모양이 비대칭일 때 네. 재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거네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원래 가슴 상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제 수술 기록지를 보면 대충은 알 수 있는데 자세한 건 알기 어렵고 원래 가슴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완벽한 교정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대칭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대칭은 없다. 몸 바디의 경우에는 완벽한 대칭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눈인 경우하고 좀 달라요. 재수술 시에 그러면 통증이나 회복 기간은 아까 비슷하다고 일단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비슷합니다. 그러면 부영구축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구연구축의 경우에는 이제 심한 경우에는 통증도 유발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술하면 좋아지죠. 통증이 없어지니까. 통증이 없어지니까. 그럼 보형물이 혹시 이게 뭐 어디 부딪히거나 했을 때 강하게 압력을 가한다거나 했을 때 터질 수 있잖아요. 네, 터질 수 있죠. 그랬을 때 재수술은 조금 더 까다롭거나 까다롭죠. 네. 요즘 나오는 코이시브 겔 같은 경우에는 터져도 이게 힘을 줬을 때 바깥쪽으로 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수술하면 그냥 그대로 꺼낼 수가 있는데 그게 오래되거나 옛날 겔 같은 경우는 흘러서 이게 주위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에 세척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죠. 그거는 통증을 수반할 수 있는 거죠? 그 언제 수술하냐에 따라 좀 다른데 요즘은 뭐 그런 겔은 잘 안 쓰고 코이시브 겔 쓰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터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안에서 네. 그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네. 터졌는지 모르는 경우. 네. 제가 저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이 소리를 듣는 게 공기 전도로 소리를 듣는 게 있고 골 전도로 소리를 듣는 게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골 전도 이어폰 있잖아요. 여기 안 집어넣고 여기다 하는 이어폰. 네. 그 진동을 여기 뼈를 통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몸이 연결돼 있잖아요. 퍽 하는 소리가 자기인데 그거하고 유사하게 자꾸 이것도 꼬꼬무인데 이게 약간 에피소드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 미국에서 그 구연구축을 한 여자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파별을 갔는가 뭐 그래가지고 한 몇 년을 못 봤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만났는데 남자가 너무 세게 허그를 했는데 퍽 한 소리를 여자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 터졌구나 라고 생각해요. 검사를 하고 터진 줄 알고 술 들어갔는데 멀쩡했어. 보형물이 멀쩡했어. 그런데 보형물을 둘러싼 막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막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구연구축을 수술하면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됐다니까. 막이 터져서 압력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근데 갑자기 가슴이 부드러워졌거든. 그러니까 수술하러 들어가서 막을 제거를 하거나 막을 잘라서 터트려 놓으면 감촉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냥 제 진실인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럼 재수술 후에 가슴 모양이 당연히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네.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음.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을 때 수술을 하는 거고. 그래도 요즘에 계속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보형물 기술이나 수술 기법도 좀 발전하잖아요. 하긴 하죠. 요즘 보형물의 뭐 장점을 좀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요즘 보형물의 장점은 일단 코이시브 겔을 쓰니까 겔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일 많이 바뀐 거고, 그때 코팅이 바뀌어가지고 보형 구축이 옛날보다는 좀 준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언제 진행하는 게 적절한가요?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첫 수술 이후에? 수술하고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되고, 안정화가 되기 전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뭐 우리 몸 말고 세포 입장에서 수술을 했다고 하는 거는 거기서 세포 입장에서 그냥 전쟁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좀 깔아주는 시간을 줘야 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네. 조심해야 우리 몸은 그냥 열고 닫아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불과하지만, 여기 있는 세포 입장에서는 전쟁터가 한 번 더 일어나는 거니까 얘들도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럼 적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1년 정도. 이후에는 근데 대부분 가슴 수술하시면 이게 터지거나 뭐 일이 생기지 않고서는 보통 1, 2년은 그냥 가지고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디이기 때문에 눈하고 달라서 아주 극도의 대칭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약간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보통 2년 정도는 지나서 보시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크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 있죠. 사례도 있죠.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한 아, 7, 80% 되고, 작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한 20, 20%. 더 키우시려고 재수술을 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사이즈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여자분들도 잘 몰라요. 자기의 몸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가 있으니 가서 나한테 딱 맞는 것을 알아서 결정하고 해줄 것이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람의 이게 호불호가 있죠. 기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호가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 그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 2년 써봤더니 아닌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해보고 났더니.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에 겁이 나기 때문에 확 못 가는 경우가 이게 대부분이에요. 한 70% 이상. 그러니까 한 번 수술하신 분은 상담이 편해요. 자기가 이만큼 해봤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제가 10에서 20%라고 했지만 사이즈를 내리시는 분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뭔가 불편함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신 분들이, 이건 논문에도 있는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하셨고 애들을 가르치거나 그 강사적인 그 가르치는 직업에 보통 지적 활동이 많잖아요. 그런 여성분들이 보통 사이즈를 너무 크게 하거나 자기 생각보다 커졌을 경우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맨 처음에 크게 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도 그걸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가슴이 너무 커서 자기가 부담스럽다. 두 번째, 가슴이 커서 미련해 보인다는 생각을 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다 내 가슴만 보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세요. 약간 직업군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 원장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알아서 해주는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찰떡같이 알고 딱 맞게 해준다고? 엄마도 못해요, 그거. 가슴 앞에 재수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아까 했는 거랑 이제 연결이 되는데, 모든 수술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자기 자신한테 찬찬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지 전문가하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래요. 특히 저는 그래요. 저는 환자가 뭘 원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제일 궁금해요. 환자는 수술 후에 내가 이런 걸 원한다, 어떤 모습이 되는 걸 원한다는 거를 될 수 있으면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이게 목표가 확정이 되는 거니까. 원장님의 역할과 환자의 역할이 좀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후의 삶에 대한 초점을 좀 원장님께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장님이 그 지점을 잘 찾아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재료가 있어야, 저도 뭔가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그 길을 찾아가죠.
어쨌든 새롭게 이렇게 바디 라인이나 가슴 쪽이어도 디자인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어려워 마시고 좀 자세하게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